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나오는 거는 저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24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사실 구독자 4만이 넘었었는데 제가 그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지 못했었기도 하고 또 댓글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항상 약간 비슷한 류의 댓글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3년도 댓글뿐만 아니라 그 전 댓글들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을 제가 좀 읽으면서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사실 댓글이 막 엄청 달리진 않거든요. 제가 영상이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소중하고 잠이 안 올 때, 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울할 때, 밥이 잘 먹힐 때, 잘 안 먹힐 때, 기쁠 때, 슬플 때 댓글을 들어가서 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궁금해서 달아주시는 댓글 같은 거 봐도 아, 이런 게 궁금하시구나, 이런 걸로 영상 만들어 볼까 하면서 제가 너무 항상 그런 거에서 힘을 얻곤 해서 아무래도 기분 좋은 댓글들이 먼저 눈에 항상 들어오긴 하더라고. 야, 여기 내가 고정한 댓글 분석 퀄리티 미쳤다, 폼 미쳤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설명 너무 깔끔해요. 자료도 많고 이해하기도 쉽고 나레이션 발음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지 알고리즘 때문에 잠깐 눌렀다가 10분 순삭했네요. 이런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막 편집하고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우리 팀원들이 있고요. 같이 우리 퍼스널 컬러를 연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 일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영상에 드러날 때 아무래도 우리 뽀영이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진 하나 고를 때, 뭐 하나 넣을 때마다 막 이게 맞네 아니네, 무슨 색깔 하나 넣을 때 이 색이 맞네 아니네, 굉장히 막 회의를 하면서 막 고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는 댓글이 사실 제일 보람찬 것 같아. 그런 댓글, 이런 댓글, 퍼컬 유튜버 중에 예영님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영상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역시 믿고 보는 예영이님 영상, 이런 댓글들. 오, 나 이 댓글 너무 읽어주고 싶어. 퍼컬 때문에 믿고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목소리랑 딕션 진짜 너무 듣기 좋아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재질입니다. 이상 박예영이었습니다. 막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댓글 자체가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댓글 달리면 그게 막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질문 주셨던 거를 조금 카테고리화해서 모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가장 많이 있었던 류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타입들을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봄 비비드랑 봄 스트롱이랑 서로 다른가요? 겨울 딥은 겨울 다크인가요? 여름 라이트랑 브라이트가 뭐가 다른가요? 뭐 이런 류의 댓글들 있잖아요. 일단 2024년도 우리 새해에는 제가 요 이름들을 싹 정리하는 시리즈를 한번 갈라 그래요. 컨설턴트 분들마다 이 타입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꼭 뭐 틀렸다, 뭐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업계에서 대부분의 어떤 컨설턴트들,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좀 특이한 이름으로 부르는 다른 버전들까지 싹 묶어가지고 제가 그런 이름들을 구분하는 개념, 이런 시리즈를 한번 가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그 댓글 달렸던 것들 위주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봄 비비드랑 봄 스트롱은 채도 차이죠. 밝기는 똑같고 봄 비비드랑 스트롱이, 비비드가 약간 더 채도가 높고 조금 더 형광기가 돌고 스트롱이 조금 덜 그래요. 둘 다 고채도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묶어서 그냥 채도 높은 애들을 묶어서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여름 브라이트, 여름 라이트, 여름 페일, 여기 질문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거기가 PCCS, 일본식 시스템이랑 우리나라 KS 시스템의 위치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린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PCCS의 브라이트 부분이 우리나라 라이트고, PCCS의 라이트 부분이 우리나라 페일이고, PCCS의 페일 부분이 우리나라 화이티시야. 똑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이 다를 때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제가 싹 정리해서 이렇게
개념화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겨울 딥다크도 채도랑 명도가 살짝 다른 건데 딥이 약간 더 채도가 높아서 조금 더 쨍하고 화려한 느낌? 다크가 약간 더 명도가 낮고 좀 어둡고 채도가 조금 더 낮아서 조금 덜 화려한 느낌. 그 정도 차이인데 그냥 어두운 쿨톤이라서 이렇게 묶어서 통칭할 때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퍼스널 컬러 타입을 나눌 때 하나하나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큰 이름으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저렇게 부를 때도 있고 막 5만 가지 뭐 내가 컨설턴트 할 거 아닌 이상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어. 내 것만 알면 돼. 그리고 그거를 제가 싹 정리하는 영상을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죠. 구독을 취소하지 않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더욱 좋겠지. 궁금한 타입이 있다면 댓글 달면 제일 먼저 해주겠지. 그 다음에 많이 달렸던 댓글 종류가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23년도에 제가 제일 많이 올렸던 영상이 메이크업 제품 발색하고 추천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다 보니까 메이크업 관련된 그런 질문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입술 보랏기가 많은 사람은 뭐가 베스트일까요? 유유. 그리고 맨날 울어. 막 이렇게 우리 뽀영이들이 이런 거 물어볼 때 막 진짜 절박한가 봐. 울어. 노란 여쿨라이고 입술이 보라색이고 탁해서 탁기 안 받는데 유유. 쿨한 핑크 바르면 입술에 자주색으로 올라가요. 유유. 여기서 제일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 있으실까요? 이렇게. 저는 겨울 다크인데 어떤 거는 뜨고 치크는 딸기 우유가 어울리고 조금만 붉어도 불타는 고구마가 되고 도대체 저는 뭘까요? 막 이런 댓글 있잖아. 이런 거 여기도 또 울어. 우리 뽀영이 또 울어. 뭐 나는 1순위 여름 뮤트, 2순위 여쿨라인데 여름 뮤트 립 중에서 너무 어둡고 은은한 색은 힘이 빠져 보이고 또 여름 쿨 라이트에 가까운 색은 너무 맑대. 유유. 채도가 있으면 있을만 정도 뜨는 느낌이고 그나마 잘 어울리는 색들은 전부 광택감 있는 촉촉인데 촉촉도 안 어울려서 미치겠네요. 유유. 립 추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유유. 디테일하게, 왜냐면 메이크업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질문이 많냐면 같은 퍼스널 컬러 타입 안에서도요, 사람마다 입술이 유난히 조금 채도가 없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입술만 되게 좀 이렇게 색소 침착이 돼서 좀 어두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립 색깔 원래 가지고 있는 립에 올리는 거잖아, 메이크업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은 제품을 발색해도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이섀도우나 이런 것도 눈에 다크서클이 뭐 약간 초록빛으로 있느냐, 보라색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냥 회색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섀도우를 올렸는데 느낌이 좀 다르게 발색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것도 같은 퍼스널 컬러 타입 안에서도 당연히 피부톤이 당연히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MBTI가 16개지만 사람 성격이 16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퍼스널 컬러도 똑같아. 타입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뉘어 있다고 해서 그 색깔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메이크업을 쓰는 색들은 사람마다 당연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자면 솔직하게 내가 이건데 이건 안 어울린다 했을 때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오진단이다. 그 타입이 진짜 아니라서 그 컬러가 안 어울릴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타입은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어떤 색까지는 어울리고 어디서부터는 좀 안 어울리고 그럴 수 있어요.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혹은 내 원래 피부가 가지고, 신체가 가지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좀 안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지. 어디서? 여기서. 나한테 와서 하면 알 수가 있지. 다 알 수가 있지. 네, 여러분 이건 발라보면, 이게 직접 이렇게 발라보면 사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눈이 이렇게 있고 어느 정도 미의 기준이 보편적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진짜 전문가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오라니까? 어디서? 여기서. 사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모양 영향도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타입이라고 해도 입술, 눈 막 이런 모양에 따라서 질감, 색깔 이런 거를 약간 일부러 다르게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도가 되게 높은 쨍한 립이 잘 받는 퍼스널 컬러 타입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입술이 되게 두껍고 막 앞으로 돌출돼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입술을 너무 막 예를 들어 글로시하고 쨍한 립을 바르면 입술이 더 발사되듯이 나와 보이고 너무 두꺼워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원래 써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채도를 한 톤 정도 떨어뜨려 준다든가, 질감도 너무 번쩍번쩍하지는 않게
그냥 촉촉한 정도까지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또 눈도 그래. 예를 들면 아이섀도우 같은 것도 내가 막 밝은 섀도우가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 타입이 맞아. 근데 내가 눈두덩이에 예를 들면 살이 되게 많고 눈하고 눈썹 간격이 너무 먼 거야. 그리고 무쌍이야. 그러면은 밝은 섀도우가 어울리는 타입이 맞다 하더라도 모양 때문에 조금 부어 보이거나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원래 써야 되는 그 컬러보다 살짝 더 어둡고 뭐 그레이시하게 약간 음영을 더 그윽하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붉은 색조를 넣으면 더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또 펄이나 붉은색 이런 거를 좀 덜어낸다든가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 모양, 이목구비의 모양, 얼굴형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체색의 색소, 또 질감, 피부의 질감, 타입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사실 메이크업 테스트를 해서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영상에서는 그런 거를 다 보고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 타입별로 이제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제품을 추천드리지만 이제 실제로 진단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모양이나 질감 이런 거 고려해 가면서 제품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받는 게 진짜 그런 값어치를 할까? 이 정도 금액을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다 만족하잖아. 그래서 다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래도 댓글 몇 개를 도움을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런 댓글 진짜 많았다. 입술에 보라기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입술에 보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립을 발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쿨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레드를 발라도 되게 핑크색처럼 나온다라든지 핑크를 바르면 되게 보라색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또 아무래도 살짝 차갑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블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입술에. 그래서 조금 덜 쿨하게 가도 돼요. 내 타입보다는. 아니면 베이스를 요즘에 이런 그 라인에 베이스 누드립 같은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오버립 그리는 이런 입술 라이너 같은 걸로 좀 톤을 죽여놓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쿠션이나 파데 같은 걸로 입술의 색을 좀 떨어뜨리고 그 위에 좀 발색을 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해도 보라기가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애초에 립 색깔을 내가 원래 써야 되는 색보다 살짝 덜 파랗게 쓰는 게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을 딥이긴 한데 너무 주황기 도는 거 말고 가을 웜이어도 분홍, 핑크 쓸 수 없냐. 근데 핑크는 너무 푸른기 많이 들어간 마젠타나 플럼 이런 느낌의 핑크 아니고 웜핑크, 코랄 핑크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핑크 무드를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쿨핑크 좀 푸른기 많이 들어간 핑크 들어가면은 입술만 되게 파래지기는 하겠죠. 아니면 피부가 좀 너무 노래 보인다든가 1, 2, 3순위 그 어디에도 쿨이 없는데 그래도 나 막 핑크를 너무 쓰고 싶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약간 누드립 같은 거를 깔아놓고 안쪽에만 살짝 포인트 컬러를 좀 주는 방법? 그래도 좀 뜨긴 뜰걸?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은 거 하긴 해야지. 어떻게 퍼스널 컬러대로만 맨날 하니? 나도 그렇게는 안 해. 근데 그래도 퍼스널 컬러를 알고 중요한 날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색을 쓰더라도 내 컬러를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랑 다 아는데 쓰고 싶을 때 적절히 좀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 거랑은 되게 차이가 많아요. 저도 맨날 베스트로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제가 쓰고 싶은 색 쓰지만 진짜 몰랐을 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고 간혹 어떤 분들이 예약 관련된 댓글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진단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댓글로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예영님한테 진단 받으려면 PL 대표 원장님으로 예약하면 되나요? 예영님, 네이버에서 PL 컬러 예약해서 코멘트 남겨두면 예영님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엄청 긴 댓글도 있었는데 예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의 오랜 구독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제 오랜 소원인 원장님께 꼭 진단받고 싶은데 1월 22일에서 26일 아무 때나 저는 원장님께 꼭 진단받고 싶어서 여기에 메시지 남겨봅니다.
이렇게 되게 길게 장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꼭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 댓글이 영향이 컸어요. 답답하셨겠구나. 또 해외에 살면은 더더군다나 막 전화나 이런 게 또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런 예약 방법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네이버에 혹은 구글에 PL 컬러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이버 예약 페이지로 연결이 바로 돼서 네이버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로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PL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등급이 나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블랙 등급이에요. 제일 비싼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고요. 블랙 등급으로 들어가야지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가끔 블랙이 안 보인다. 그게 예약이 꽉 찼을 때 그 상품 자체가 예약이 다 차면 노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안 보이면은 그 달에는 끝나서 그래. 그럼 그게 언제 다시 오픈되나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근데 뭐 그게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막 수강 신청이나 막 콘서트 티켓처럼 막 매진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막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무렵 오픈이 되니까 그 언저리쯤에 예약을 하시면은 그래도 원하시는 시간대에 예약을 웬만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매장을 또 이전을 했어요. 2023년 12월쯤에 이제 확장 이전을 했는데 원래 있던 데랑 위치는 비슷해요. 신촌, 홍대 부근인데 조금 더 역세권으로 더 대로변 쪽으로 와가지고 되게 넓고 조명 엄청 밝고 다 통창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원래 저희가 제품이 진짜 어떤 업체를 가도 우리 진짜 많아 화장품이. 그래서 그거를 싹 진열할 수 있는 선반 같은 게 이렇게 한쪽 벽에 쫙 있고 컬러 카드 쫙 있고 그래서 되게 매장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진단천 같은 것도 24년도부터 싹 이렇게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원래도 저희가 천이 진짜 많았는데 더 이렇게 같은 퀄리티의 조금 더 좋은 천으로 바꾸면서 장수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진짜 모든 면에서 너무 쾌적한 곳에서 예쁜 곳에서 럭셔리한 곳에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다. 오시면 정말 잘해드릴게. 네, 원래도 잘해드리지만 약간 특이한 질문들이 몇 개 재밌었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영님, 흰머리가 유독 잘 어울리시는 어르신들은 여름 뮤트일까요? 여름 뮤트는 밝은 회색이 잘 받잖아요. 실제로 하얘진 분들 진단 많이 해봤거든요. 머리가 하얘질 때 약간 금빛으로 하얘지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막 가을 웜이나 뭐 봄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면 대비가 약해지긴 합니다. 웜쿨이 막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대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애기들을 보고 퍼스널 컬러 나눌 수 있나요? 퍼컬은 변하지 않으니 아기들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라는 댓글. 근데 퍼스널 컬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웜쿨 비율이 헤모글로빈, 카로틴 색소 비율로 정해지는 거라서 웜쿨이 막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가 아니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대비감이라든가 청탁, 밝기 이런 거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애기들일 때보다 왜냐면 애기들은 또 머리카락 같은 게 좀 부드럽잖아. 이렇게 모발이 되게 얇으니까 애기 때는 연구 결과 논문에 의하면은 20대 초반일 때 가장 자기 색깔이 세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때보다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워지고 애기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웜쿨이 막 바뀌는 건 아니긴 해요. 그리고 막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태닝하면 퍼스널 컬러가 바뀌나요? 태닝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밝기나 채도 같은 게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웜쿨이 갑자기 막 바뀌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되게 하얀 여름 페일이었다고 치자. 그럼 태우면 갑자기 막 가을 딥이 되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름 페일이었는데 뭐 태닝을 해서 뭐 여름 뮤트나 겨울 비비드 막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라든지 그런 정도지 말도 안 되는 타입으로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다. 자기 원래 갖고 있는 타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바뀌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질문들 외에 또 많이 달렸던 댓글이 어떤 셀럽 혹은 연예인 해달라 그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 준비하려고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올려주셨던 댓글 중에 이미 한 것도 있네. 축구 국대 선수들 해달라. 그거를 기반으로 나온 영상이 블루코어하고
축구 선수들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윈터 분석해달라, 안유진님 해달라 막 이런 건 이미 올려드렸었고, 여러분의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하니까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항상 저도 막 궁금해지면서 갑자기 분석을 하고 싶어지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의견과 댓글을 참고하고 있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약간 연말정산하는 느낌으로 제가 23년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쫙 보면서 저도 힘을 좀 받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에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제가 언제든지 영상을 만들도록 할 건데 여러분이 유독 댓글을 안 남겨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작품 분석하는 거 있잖아. 막 컬러 리뷰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일상을 올리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나 혼자 계속 올리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자꾸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는데 왜 올리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만들고 싶은 그런 영상도 나도 하고 싶은 거지 뭐. 내 행복? 특히 막 이렇게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 있잖아. 그런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를. 나 그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컬러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진짜 좋겠거든요. 그게 꼭 뷰티, 퍼스널 컬러 아닌 그런 장르들도 이렇게 색채학이나 컬러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큰 관심은 없어도 그런 것도 종종 올리긴 할 건데 혹시 이거는 그냥 제안입니다. 이게 약간 아이돌 뮤비라든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컬러 리뷰가 궁금한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댓글에 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거는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막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24년이 되었는데 5만 갈 수 있겠죠? 네, 안 가도 되고 가면 좋고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23년도에 구독자 4만이 넘었었을 때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정말 감사했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면서 막 관심 가져주고 궁금한 거 있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분들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고 컬러풀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